네, 안녕하세요. 전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의 안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오픈스택이라는 어떤 클라우드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가 시리즈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이 다음 세션부터 분야별로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을 꼭 연결해서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픈스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리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소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이자 또 커뮤니티이자 혹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픈스택에 대해서 진행하기 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가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제가 생각하기엔 한마디로 리소스 온 디맨드,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종류의 리소스이든 간에 온 디맨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더 알아보는 차원에서 리소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크게 사전에서 세 가지 정도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는 재료, 그러니까 something that can be used for support and help. 그 다음에 자원이나 재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소스라는 뜻은 능력하고 재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이 세 가지 뜻이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에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 매핑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도움이 되는 재료를 보시면 재료라는 건 어차피 사용을 하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서비스, 그게 이메일이 됐던 어떤 저장 공간이 됐던 혹은 뭐 워드 프로세서가 됐던 컴퓨터 상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서비스들을 온 디맨드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데이터 분석용 전문 소프트웨어 혹은 개발 테스트용 소프트웨어 혹은 이메일이나 어떤 간단한 저장 공간까지도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이런 서비스가 개인의 컴퓨터에서 국한돼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웹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온 디맨드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으면 보통 다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요. 크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크게 IaaS, SaaS, PaaS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SaaS나 PaaS라는 서비스로 묶을 수 있습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이고 PaaS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인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사용하던 저장 공간이나 메일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소프트웨어들을 어떤 웹상에서 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얘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초반기에는 저희 나라에서 특히 스토리지 서비스, 자신이 이제 어떤 파일 같은 거를 웹상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컴퓨터나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 핸드폰이나 어디서든지 그걸 불러서 볼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많이 표현을 했고요. 사실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묶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실 자원이나 재원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데피니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원이라고 재원이라고 하면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떤 자원을 얘기를 하고, 이걸 풀어 설명을 하면 컴퓨터 안에 있는 특히 CPU나 램,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스토리지, 그 다음에 실제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원이나 재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런 자원이나 재원들이 기존에는 어떤 실제로 피지컬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었지만, 현재는 이런 자원들을 가상화를 해서 내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하드웨어가 없더라도 웹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이런 자원들을 자기가 배정을 받아서 마치 내 컴퓨터를 쓰듯이 그런 가상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어떤 가상 머신을 쓸 수 있는 그런 또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에 가장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자원이나 재원을 가상화해서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아이아스를 보시면 크게 이제 몇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AWS는 회사가 2006년에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의 가장 큰 강자가 되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구글의 구글 컴퓨터 엔진이라든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가 많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물론 이런 글로벌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뭐 KT에서 유클라우드 비즈라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2010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SKT, 뭐 LG, 뭐 이런 그 회사들이 그런 IaaS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제 캐퍼빌리티나 그 다음에 능력 혹은 재주로 묶을 수 있는데요. 앞에 어떤 서비스를 온 디맨드로 사용을 하고 어떤 리소스를 온 디맨드로 사용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번째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리소스를 제어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앞에서 말한 어떤 그 가상 자원에 대한 제어나 혹은 서비스들에 대한 그 제어나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API로 제공을 합니다. 이게 가상화가 되면서 어떤 피지컬한 그 상태가 아니라 어떤 가상화된 마치 소프트웨어 오브젝트 같은 상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 제어할 수 있는 혹은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다 API로 제공을 하고요. 이 API로 제공된다는 뜻은 아시다시피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서비스나 자원들은 이 API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램을 하게 만드는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상화라고 하면 그 어떤 그 CPU나 램을 이제 가상화하는 그런 가상화를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가상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좀 많이 다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된 리소스들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고 자동화하고 관리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진 것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그 어떤 영향을 끼쳤냐, 결국은 사람들이 리소스를 사용하고 소비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내 하드웨어 혹은 서버를 사서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당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고 또 이게 내가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신속하게 생성을 하거나 신속하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버가 10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에는 100개의 서버를 실제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시간이 걸렸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100개의 서버가 필요하다 하면 뭐 버튼 하나로 100개가 뭐 한 10분 내로 5분 내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이 직접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용 방법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리소스를 사용하는 법이나 그런 걸 완전히 바꿔버리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가장 뜨거운 핫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컨셉 중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IaaS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제가 IaaS하고 오픈소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당연히 예상하듯이 오픈스택은 이런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오픈소스 기술이라고 제가 좀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술 요소들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기술 요소들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술 요소들 중에서도 어떤 상용 솔루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픈소스 기술들을 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맨 아래부터 시작을 하면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나 서버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 데이터 센터나 서버와 과연 오픈소스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오픈 컴퓨트라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픈 컴퓨트라는 거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공조 기술이나 혹은 서버의 보드나 서버를 실제로 디자인하고 만드는 그런 모든 기술들을 오픈을 해서 오픈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는 오픈 컴퓨트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제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그 위에서 실제로 OS를 올려야 되겠죠. 뭐 잘 아시다시피 많은 오픈소스 기반의 리눅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와 서버가 되었고 그 서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올렸으면 지금 이제 가상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서버의 CPU나 램 혹은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상화 기술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CPU나 램을 가상화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오픈소스로 젠이나 KVM이라는 하이퍼바이저가 존재를 하고요. 이 오픈소스들은 실제로 상용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체 글로벌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이퍼바이저 기술의 대부분은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트워크나 스토리지에 대한 리소스들을 재원하고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또 서비스들과 오픈소스들이 있고요. 그러면 우선 그 CPU나 램에 대한 가상화, 네트워크하고 스토리지, 각각의 필요한 자원들이 이제 준비가 됐으면 그 위에서 이런 자원들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서 서로 연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성을 시키고, 혹은 그 변경을 시키고, 또 이런 리소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완성된 서버로서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전반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 제어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은 그런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매니지먼트 스택 혹은 뭐 패브릭 컨트롤러, 심지어는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단어로 불러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오픈 스택 혹은 클라우드 스택, 뭐 오픈 네뷸라, 그런 그 기술 혹은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이 레이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스택도 물론 매니지먼트 스택의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오픈 스택이나 이런 매니지먼트 스택들은 아래 제가 설명드렸던 가상 리소스들을 가지고 서로 연동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구성하고 자동으로 제공하기 위한 뭐 오토메이션이나 또 서비스에 필요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서비스할 때 필요한 미터링이나 빌링, 어떤 멀티 테너시를 위한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같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관리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실제로 구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매니지먼트 스택까지 가지게 되면 실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API가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윗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단에 대해 해당을 하는 건데, 우선 아래 보시면 제가 오픈 스택이든 클라우드 스택이든 뭐 앞에 뭐 아마존 웹 서비스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얘네들이 다 API가 다릅니다. 근데 그런 API를 좀 공통된 어떤 그 API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API 프록시나 멀티 클라우드 오픈 API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API 위에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이게 빅데이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혹은 그 인프라 위에서 올라가는 어떤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든지 좀 하나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올리는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면 이런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전부 다 현재 오픈소스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런 오픈소스들이 단순히 뭐 그 연구용이나 혹은 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상용 서비스에서 이런 오픈소스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의 오픈소스 기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제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 중요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가상화 기술 혹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하이퍼바이저는 우선 젠하고 KVM 두 개로 보시면 되고요. 둘 다 젠이라는 오픈소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젠이라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어떤 그 상용화가 되어 있는 젠 서버라는 그런 그 시트릭스에서 제공하는 젠 서버라는 상용 라이센스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는 젠 서버 자체도 시트릭스에서 이제 오픈소스로 바꾼다고 발표를 한 상태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KVM이라고 실제로 리눅스 커널에 포함이 되어 있는 KVM이라는 하이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이런 KVM 하이퍼바이저는 레드햇에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그 이름으로 상용 라이센스 제품도 내고 있고요. 이게 2011년, 2012년까지만 해도 젠이라는 솔루션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리눅스 커널에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리고 실제로 커널 개발 조직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개발하는 KVM이라는 하이퍼바이저가 굉장히 그 성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이 그 향상이 되면서 현재는 이 KVM이 마켓에서는 굉장히 큰 그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 기술 하이퍼바이저 말고 제가 좀 더 설명드렸던 다음 장에 매니지먼트 스택 혹은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분야도 가장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젠하고 KVM은 이제는 이걸 가지고 상용 제품을 파는 마켓이 아니라, 이런 하이퍼바이저 KVM 젠은 기본적으로 아래 깔려야 되는 공통 인프라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KVM 젠을 가지고 어떤 그 상용 회사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냥 모두 다 사용하는 어떤 그냥 공통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매니지먼트 스택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스택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API가 다르게 제공이 되고 서비스 기능이나 특징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루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매니지먼트 스택은 컴퓨터,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다양한 리소스들을 서로 연동하고 통합적으로 제어 관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미터링, 모니터링, 자동화 기능들을 제공하고, 이런 기능들을 API로까지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오픈소스 기반 기술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고요. 클라우드 스택하고 오픈 스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택은 그러니까 시트릭스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던 오픈소스였는데, 2012년에 아파치 재단, 아파치 파운데이션으로 이런 클라우드 스택을 이제 시트릭스가 기부를 하면서 현재는 아파치 파운데이션 산하에 있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커머셜 버전은 당연히 이제 시트릭스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커머셜 버전이 존재를 하고요. 오픈스택은 뒤에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렉스페이스하고 나사가 시작을 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 역시 2012년에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이라는 독립적인 그 오픈소스 재단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하고 가장 넓은 에코시스템을 가진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는 다양한 커머셜 버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좀 관심 가질 부분은 레드햇이나 혹은 캐노니칼 혹은 수세, 그런 대표적인 리눅스 회사들이 이런 오픈스택 기반의 어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나 오픈스택을 실제로 지원하거나 그러니까 상용 버전으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들에 대한 대략적인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마켓에 대해서 오픈스택 혹은 오픈소스 기술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마켓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